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란 무엇인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지금까지 예도는 시간에 대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서양 철학 전통에서 철학적으로 시간을 깊이 있게 다룬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 칸트의 감각 내적 직관으로서의 시간,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으로서의 시간성, 둘레즈의 다중적 자아로서의 시간론, 락강의 정신분석적 시간론, 이런 것들을 예도는 다 다루었어. 근데 오늘은 이런 철학자들의 시간, 심지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봄이 왔잖아, 그죠? 정말 아름다운 숲에서 푸르게 피어나는, 어떻게 보면 베르그송의 엘랑 비탈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 계절인데, 우리의 삶의 시간은 뭐냐?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시간은 쉬운 게, 초등학생도 아는 개념 같고 심지어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개념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본질이 뭐냐? 지금까지 이 시간의 본질을 정의한 물리학자도 없고 철학자도 없어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철학뿐만 아니라 물리학까지 포함해서. 시간은 실체가 아니죠. 여기에는 다 동의합니다. 시간은 이 세계에 존재자가 없이는, 그리고 인간이 없이는, 시간을 질문하는 인간이 없이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오직 인간만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알려고 한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말할 수 있고 시간의 미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쉬운 개념 같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개념. 에드문드 후설이 시간을 다루면서, 그죠? 서양 철학 전통에서 최초로 시간을 깊이 있게 다룬 아우구스티누스를 소환하면서 극찬을 했는데, 물리학과 철학을 다 통틀어도 오늘날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아우구스티누스를 넘어선 물리학자나 철학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만큼 시간은, 거죠, 대략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질을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고백록에서 말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을
아무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략 알고 있어. 그런데 시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딱 하는 순간 거기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게 시간인 거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규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계에 존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의 공간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건 물리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철학뿐만 아니라. 뉴턴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해체한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역시도 그죠. 그 시공간을 빛의 속도를 관찰하는 관찰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빛의 속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 그게 관찰자의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은 느리게 흐르기도 하고 빠르게 흐르기도 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측정자가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그게 물리학에서도 시간은 인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시간에 대한 시간이 뭐냐라는 질문이 없으면 아인슈타인이든 양자 물리학자들이든 간에 시간 역시 개념화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시간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았을 땐 대략 뭔지 알 것 같은데 누가 나에게 시간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실체도 아니고 마치 이 세계의 존재자들, 다양한 물체들이 전제되었을 때, 그죠? 그것도 하나만 전제되어서는 시간은 나타날 수 없어. 물체의 속도와 운동, 두 개의 물체가,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좌표계로서의 인간이 없다면, 관찰하는 자로서의 인간이 없다면 상대성 이론도 불가. 그것을 측정하는 인간이 없다면 양자 물리학도 불가. 물리학에서 시간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볼츠만의 연력학 제2법칙을 이야기해서 엔트로피 이론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죠? 시간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엔트로피 이론을 통하여 백날 이야기한다고 해도 시간은 역시 인간이 없으면 불가능. 이 점에서 물리학은 철학을 못 넘었어요. 그게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인간이 없다 그러면 그 시간은 의미도 없지만 곧바로 사라져버려요. 스티븐 호킹이 우주적 엔트로피의 시간과 인간의 심리적 시간의 어떤 방향이 같다라고 백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물리학에서 정신분석학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는 시간을 과거는 기억으로서 알 수 있고 미래는 기대로서 알 수 있으며 현재 역시도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왜?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 현재도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론은 물리학의 시간 개념까지 합쳐도 이 철학이 그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간론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의식은 인류학적으로 볼 때도 어떤 힘과 관계되어 있어요. 신화의 세계로부터 역사로 옮겨가면서 그죠. 신화의 세계에서는 시간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고대 시대에 그죠. 특정 시간부터 시간 의식을 갖게 됐어요. 신화의 세계에서는 자연과 인간과 신, 동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의 덩어리였어.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렇죠? 충분히.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 시간 의식을 갖게 됐다. 자연을 거리두기 할 수 있게 됐어. 아마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 특정 시점부터 자연을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이 자연이 인간의 인식 대상이 되면서 그죠. 인간은 시간 의식과 공간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연은 인간의 통제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동물도 잡아먹고 이 자연은 농사를 통하여 그죠. 인간이 통제할 수 있고 도구를 통하여. 그래서 어떤 동굴벽화라든지 인간이 예술을 시작한 그 시점 역시도 시간의식이 있을 때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왜? 대상화시키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 시간의식은 이 세계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죠. 그런 거겠죠. 일찍이 고대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은 이데아에는 시간이 없고 시간은 오직 이데아의 복사물인 이 현상세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철학과 물리학 같이 가요. 이 시간론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요. 정신분석학 나오면서 물리학은 설명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이 현상세계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그게 미학적인 어떤 그 인간이 현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이스테시스가 바로 이 현상계잖아. 예술가는 이 현상계를 또 복사한 거잖아. 그죠? 이데아의 세계는 절대적 진리의 세계로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거. 거기는 시간이 없어. 시간은 오직 감각적 변화를 통하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만 시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형이상학, 자연론, 곳곳에서 시간은 변화가 가능해야만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변화의 척도인 거야. 이 세계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고대인들은 시간은 대략 삶과 연결되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변화하는 해와 달의 위치에 따라서, 그죠? 거기에 맞추어 살았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중세도 어떻게 보면 유럽에 가면은 그 마을에 중간에 교회가 있잖아, 그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 시간을 관리하는 그것은 교회가 된 거야. 그러나 고대 세계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낮에는 노동하고, 교회는 또 정오가 되면 종을 치고, 저녁이 되면 또 기도 시간으로 종을 치고, 거기에 맞추어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근대가 되면서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근대인들의 시간 의식과 중세의 시간 의식, 고대와 중세의 시간 의식은 완전 달라. 훨씬 더 바쁘게 살아. 고대인으로부터 중세로 오면서, 근대로 오면서 인간은 시간에 맞추어서, 그죠? 살게 된 건 사실 근대부터예요. 그전에는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서 노동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식량을 먹고 맞추어서 살았어. 근대로 오면서 그 시간은 권력이에요. 인간은 시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서 시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칸트의 시간 개념 봐봐. 시간은 바깥에 있는 해와 달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우주적인 어떤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인식이 이 우주적 시간을 통제한다고 본 거야. 과학이 엄청 발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역시도. 그 이전에 라이프니츠는 시간은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라 그랬어. 어떻게 보면 칸트랑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있는 거야. 시간은 인간의 인식의 감각 내적 형식인 거야, 칸트한테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이야기들은. 예도 TV에서 이미 많은 강좌들을 통하여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주적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의 수학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근대의 과학의 아버지인 뉴턴은 이 세계에 다양한 사물들의 변화가 없어도 시간은 흐른다라고 말했어. 이건 물론 수학적 시간, 절대적 시간인데. 그래서 이 우주는 뭐예요? 이 지구는, 우주의 질서는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신론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시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에 의하여 박살이 났다.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뉴턴의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면서 시간은 이제 빛의 속도가 중심이 되어 시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기에도 관찰자가 중요해진 거예요. 빛의 속도를 볼 수 있는 관찰자. 그러니까 인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도 양자의 열 에너지를 그죠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자가 매우 중요해요. 물리학에서도 인간이 없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불가능하게. 뉴턴 역시도, 아인슈타인 역시도, 양자 물리학자들 역시도 자기들이 시간의 본질이 뭐냐를 알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시간이다 라고 말한 자가, 왜? 시간은 물리학이든 철학이든 인간과 이 세계의 물체, 사물들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시간은 인간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왜곡됐다는 거거든. 여기 이 부분은 물리학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이데거의 시간성에다가 정신분석학의 시간성을 더하면 인간의 삶의 시간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합친 게 둘레즈의 시간론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인간은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현재를 사는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는 현재를 못 살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살아. 매 순간을 살지만 그 순간을 현재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언제나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그런 현재. 거기다가 상처받은 자는 과거를 살아요. 아무리 현재의 순간이 매 순간 각기 그때마다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은 자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자는, 슬픔을 당하여 애도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 자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를 언제나 현재로 소급시키는 자는 현재가 없어. 과거를 살아. 또한 야망을 가진 자는 과거, 현재를 다 미래에 희생시켜버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거죠. 삶의 시간. 그래서 폴 리케르는 시간은 이야기라 그랬어. 인간은 자기 삶에서만이
시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죠? 야망이 큰 자는 뭐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도 끊임없이 유토피아의 계급 없는 사회를 미래에 상정하고 현재를 다 희생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어떤 그 꿈을 위하여 임시정부가 기득권이 된.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역시도 그죠. 우리는 이런 거시적인 신의 나라와 같은 것을 미래에 상정하고 과거와 현재를 다 거기에 희생시키는 게 그렇든 어떻든 하이데거가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현존재의 시간성, 실존론적 시간성은 결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다 인간이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죠?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 시간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오직 인간만이 알려고 하는 거고, 인간만이 세월의 변화 속에서, 삶의 부침 속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기억하는 존재, 망각하는 존재, 그리고 미래를 기대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은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든 칸트든 아니면 하이데거든 삶의 관점에서 보면 둘레즈의 시간성 역시도 거기에는 다중적 자아로서 인간의 무의식의 어떤 그런 세계까지도 들어있는 거야.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닌 거야. 때로는 삶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삶은 또한 기쁨이기도 한 거야. 그죠?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를 끊임없이 상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온전한 현재를 사는 인간은 없어요. 그게 하이데거는 참 일대 자기의 시간성에서도 아주 혁명을 일으킨 그런 철학자. 우리는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성을 살아. 그죠? 우리의 현재에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가 함께 들어 있어. 기억으로서나 기대로서나. 우리나라의 황진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황진이가 썼던 시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올 가을에 님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지금의 모든 시간을 압축하여 님이 왔을 때의 그 시간을 다 쓴다고 하는 그런 시간성을 갖지 않겠어. 님과 헤어진 자는
그래서 그 애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보내지 못한 자는 그 님과 보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다 소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시간성은 시계의 시간, 해와 달의 변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우주적 시간, 이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체험의 시간과 우리의 경험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각각의 인간마다 다 다른 거야.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 나의 청소년 시절의 추억, 나의 청년기의 추억, 나의 중년의 추억,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을 회상하는 노년기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른 시간성이 그의 삶을 수놓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니체가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변화하는 이 세계의 생성의 시간에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존재를 시간화시키고 그것을 의미화시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는 시간이 없이는 해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시간에 의해서 의미화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존론적 결단에 의하여 그 시간을 의미화시키기도 하는 존재인 거예요. 대개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에 따라서 그죠? 시간화되는 시간을 살아.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실존의 본래성을 깨닫고 나의 존재의 시간을 의미화시키면서 살 때도 있다. 시간은 삶에서 존재 의미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와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왜 절망이에요? 왜 우울증에 걸려? 삶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존재의 용기를 잃어? 케르케고르적으로 말하면 레기나 올센이 떠나서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말하듯이 사실 레기나 올센이라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떠났기 때문에 그 여자를 의 부재의 시간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야. 그 여자와 함께 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자기가 없이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미화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그러고 삶이라 그래.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뭐예요? 각자마다 예마이니 히카이트 각자마다 다른 거야. 현재의 순간을 살면서도 마음은 미래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은 과거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미친 듯이 아파하지만 또 미친 듯이
이 세계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의 시간, 인식적 시간, 이것은 우주의 어떤 변화에 따른 우주적 시간과도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고대 인간들, 그게 미르체 엘리아데 종교학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학과 종교학에서 말하는 그 고대 인간들의 시간, 그죠? 그거가 현대인이 생각하는 시간은 달라요. 그런데 고대인이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어떤 삶에서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꽃이 지면서 푸른 실록들이 나타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이 시기에 종교적 의례가 일어나면서 영원한 현재의 시간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시간이 또 시작돼. 이러한 원한관계의 시간을 영원한 현재로 바꾸는 게 바로 종교적 축제요, 의례야.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종교의 예배, 의례, 이런 시간은 신의 무시간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간인 거야, 그죠? 현대인은 이런 시간이 없어. 멈추지를 않아. 심지어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 물론 돌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냥 튀어서 살아.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화하는 어떤 자기의 본래성을 갖고 살아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시간에 치여서 살아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가는 거예요. 되게 현대인들이 시간이 많고, 또 고대인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각인하고,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고대인들보다 낫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성을 갖고 살아? 시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곧바로 떠오르는 게 죽음이야, 여러분.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의식 없이는 삶의 존재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누구건 간에. 거기다가 정신분석학적으로, 그죠? 어떤 크고 작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어? 다 갖고 있어요. 이 존재 의미의 시간을 해체시킬 정도로 큰 트라우마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자들도 있어. 이만큼 인간에게 시간은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나열할 수 있어. 그죠? 그 이야기에는 물론 시도 들어가.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은 존재로 각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떤 의미로 수놓아가고 있는지,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의 시간성이 나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존재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결국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야. 그죠? 영원의 이때의 영원회기의 변화 속에서 한쪽의 시간은 과거의 무한과 연결돼, 한쪽의 시간은 미래의 무한과 연결돼.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있는 니체의 시간성이죠. 미래가 어떤 무한으로 열려있든, 과거가 어떤 무한으로 이미 지나갔든, 나의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이데거적으로 의미화시킬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고 싶은 사물에 빠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이루고 있는 목표가 있는, 곧 늙어 죽어도 목표가 부동산인가, 응? 아파트 값이 어떻고,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곧 죽어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 온통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자기의 시간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그죠, 자기 이해 없이는, 자기를 돌아보는 깨달음의 시간이 없이는 어느 누구건, 그게 존재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없이는 어느 누구건 행복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이거 많은 것을 누리고 고대인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그래서 남는 시간도 많고 여가 시간도 많은 것 같아요. 남이 시간화 시켜놓은 드라마에 빠져 있고요.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이 시간화 시켜놓은데 다 빠져 살아. 그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느 순간 내 나이가 벌써 30대네. 내 나이가 벌써 40이네. 50이네. 벌써 한갑이 지났네. 벌써 70이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대인들은 영원한 반복으로서, 그죠? 그 시간 속에서 축제의 시간, 종교 의례의 시간, 농사를 짓고 열매가 풍성하게 나오는, 신이든 어떻든 의례의 시간이 있었어.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
영원한 현재 속에 들어가서 치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 바쁘게 살다 어느 순간 벌써 환갑이 지났네,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자기 이해의 시간을 반드시 갖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만의 시간,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다르다라고.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